10억 모아서 은퇴하겠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대표하는 QQQ와 같은 ETF에 매달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막상 QQQ로 10억을 모으려면 20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두 배수 레버리지인 QLD로 모으면 이 시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달 50만원씩 나스닥 두 배수 레버리지를 모아가고 있는 30대 직장인 가장입니다. 저도 매달 직접 사 모으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으면 진짜 10억 만들어서 은퇴하는 게 가능할까? 시간은 얼마나 앞당겨질까?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희망 대신 최근 10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리고 얼마의 원금이 필요한지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레버리지 하면 빨리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여드리고 그 숫자 뒤에 어떤 고통이 숨어 있는지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끝까지 보셔야 오늘 계산의 진짜 의미가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기준부터 명확히 잡아볼게요. 오늘 나오는 숫자는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실제 연평균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나스닥 두배수 QLD는 연평균 35%, 레버리지 없는 1배수 QQQ는 약 17.7%였습니다. 이 화려한 수익률 그대로 믿고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최근 10년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유난히 우호적이었던 황금기였습니다. 둘째, 세금이랑 매매 수수료가 이 계산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배당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만큼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어요. 셋째, 이 계산은 매달 정확히 같은 수익률로 꾸준히 오른다고 가정한 겁니다. 실제 시장은 오늘 보실 것처럼 훨씬 울퉁불퉁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숫자들은 이 성장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하나의 가정 위에 서 있는 계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봐주세요. 미국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최종 도달 기간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외벌이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씩 넣겠다고 가정해 볼게요. QQQ로 넣으면 10억까지 약 2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들어가는 순수 원금만 1억 2360만원에 달합니다. 반면 두 배수 레버리지인 QLD로 넣으면 10억 도달까지는 약 13년, 들어가는 원금은 7,9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7년 넘게 당겨지니까 무조건 빠른 걸까요? 저는 처음 이 숫자를 계산해보고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와 7년이나 당겨지네였고, 다른 하나는 근데 13년이면 결국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 였습니다. 30에 시작한다 쳐도 43세나 도달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직도 하고 아이도 자라고 집도 옮기면서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죠. 벼락부자가 아니라 13년을 흔들림 없이 버텨야 나오는 숫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금이랑 최종 금액을 비교해 보면요. 7,920만원을 넣어서 10억을 만드는 거니까 원금의 12배가 불어나는 셈입니다. 이 정도 배수가 나오려면 그만큼 복리가 오래 꾸준하게 굴러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QQQ. 그러니까 레버리지 없이 갔을 때랑 비교하면 7년 차입니다. 이 7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두 지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겁니다. 이번엔 넣는 돈을 두 배로 늘려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적립하는 경우입니다. QQQ는 16.5년, QLD는 약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은 두 배를 넣었는데 기간은 13년에서 10년으로 겨우 3년밖에 안 줄었어요. 저도 처음에 계산해보고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돌려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복리는 초반에 내가 넣는 원금이 성장을 이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쌓여있는 돈이 스스로 굴러가는 힘이 훨씬 커집니다. 10년 차쯤 되면 내가 이번 달에 넣는 100만원보다 그동안 쌓인 자산이 하루 만에 오르는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금의 크기보다 시장에 얼마나 오래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이게 오늘 시뮬레이션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당장 무리해서 월 100만원까지 채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꾸준하게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늦게 시작해서 많이 넣는 것보다 일찍 시작해서 적게 넣는 쪽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목돈이 일부이신 분들 기준도 계산해 봤습니다. 시드머니 3천만원에 월 50만원을 얹으면 10년, 시드머니가 5천만원이면 딱 9년이 걸립니다. 매달 100만원씩 넣는 것보다 5천만원을 먼저 투자하고 50만원씩 넣는 게 왜 더 빠를까요? 이유는 아까와 같습니다. 초기에 들어간 목돈은 첫날부터 35%의 복리 혜택을 온전히 다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중에 넣은 돈은 그만큼 복리가 굴러갈 시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지금 당장 목돈이 없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몇 년 뒤에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걸 야금야금 나눠서 넣기보다 한 번에 투입하시는 게 시간 가치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걸 이 계산이 보여주는 겁니다. 퇴직금 일부를 받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보증금이 남았거나 명절 상여금을 모아두셨을 때처럼 목돈이 생기는 시점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되신다면 오늘 보신 숫자가 좋은 참고 기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신다면 지금 당장 QLD에 몰빵하고 싶으실 텐데요. 시장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22년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해 전 세계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술주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QQQ는 32.9%가 빠졌고요. 그런데 두 배수 QLD는 무려 60.5%가 폭락했습니다. 정확히 두 배가 아니라 두 배보다 훨씬 더 빠진 겁니다. 계좌에 5억이 모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계좌 잔고가 1억 9,70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전세 보증금 몇 년치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락세는 꼬박 1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계좌 열어볼 때마다 어제보다 더 빠져있는 숫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 사야지, 계속 사야지.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빠진 계좌가 원래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꼬박 2년 안팎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를 매일매일 지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숫자로 보는 하락과 내 통장에서 직접 겪는 하락은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오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9년, 13년이라는 숫자는 이 지옥 같은 구간을 실제로 견뎌낸 사람들한테만 유효한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왜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남아있을까요?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원본 지수가 10% 빠졌다가 11.1% 오르면 정확히 본전입니다. 그런데 두 배 레버리지는 20% 빠졌다가 22.2% 오릅니다. 계산해보면 100에서 80이 됐다가 97.78로 복구됩니다. 지수는 본전인데 레버리지는 2.2%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단 한 번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르내림이 몇 달간 아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면 이 손실은 눈덩이처럼 누적됩니다.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횡보만 거듭해도 두 배 레버리지는 그만큼 횟수만큼 원금이 계속 깎여 나가서 자산의 상당 부분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위아래로 계속 출렁이기만 하는 횡보장에서는 원금이 야금야금 갉아먹힙니다. 이게 레버리지 상품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방향을 맞춰도 그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운지가
방향을 맞춰도 그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운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통 전문가들은 QLD 비중을 낮추고 QQQ를 섞으라고 조언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목표 금액이 가까워질수록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도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시드가 1억, 3억, 5억으로 커질수록 다 모은 돈이 한꺼번에 반토막 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제 적립식 계좌를 QLD로 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 투자 기간이 아직 15년 넘게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이랑 다른 안전자산으로 최소한의 방어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2022년 같은 하락장을 직접 겪어보면서 저는 그 공포 구간에도 기계처럼 매수할 수 있는 성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계좌만큼은 공격적으로 끌고 가기로 한 겁니다. 100% 집중 투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변동성이 극도로 큽니다. 남은 투자 기간, 가족의 자산 구성, 그리고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실제로 버틸 수 있는 멘탈까지 이 세 가지를 각자 상황에 맞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저랑 조건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답도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확신이 없으시다면 저는 무리해서 100% 시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1배수인 QQQ를 절반 이상 섞어서 시작하고 실제로 하락장을 겪어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100%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QLD를 조금씩 담아보면서 계좌가 파란불일 때 제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늘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각자 개인의 투자 그릇을 먼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나스닥 2배수 QLD는 9년에서 13년 사이에 10억에 도달합니다. 매달 넣는 돈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보다 초기에 목돈을 투입하거나 시장 안에서 오래 버티는 시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안에는 내 계좌가 반토막, 심하면 3분의 1 토막 나는 공포의 구간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 하락장을 온몸으로 버텨낸 사람만이 오늘 보신 숫자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중간에 던져버리면 이 9년, 13년이라는 숫자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엑셀을 깊게 박는 차와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코너에서 안전벨트가 없으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투자는 1등 종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완주하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